CNBC 메인이고요. 탑뉴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장 큰 헤지 펀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벌고 있는, 재산이 1조가 넘는 레이 달리오라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CEO인데 1억 달러 정도를 풋옵션에 베팅을 했다. 3개월 내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트윗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던 지수가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S&P 다우 나스닥 하락하다가 지금 밑에서 쇼 커버링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하반 경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게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조지 소로스는 알고 워렌 버핏은 아는데, 근데 이분을 알 이유는 없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자산운용의 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고 현재 하나로 약 20조 5천억 원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브리지워터 자산운용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이 인포믹스의 뉴스인데 브리지워터 글로벌 주가 하락에 10억 이상 베팅을 했다. 브리지워터는 미국의 잠재 정치 상황과 관련해 헤지를 하거나 베팅에 나서는 어떤 포지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풋옵션에 베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알려진 사실인데 레이 달리오도 금일 트윗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 경제뉴스에 월성 1호기 영구 정제안을 다시 보류키로 했다. 한국이 가장 전 세계에서 뛰어난 경쟁력이 뭐냐면 원자력인데 지금 현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서 중동에서의 원자력이라든지 건설 플랜트 아니면은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 지금 현 정부는 그거와 전혀 다른 부분으로 나오죠. 우리나라가 가장 뛰어난 원자력 같은 경우를 지금 사양산업으로 보고 있고 그게 잘못된 부분들인데 추가 시설을 재논의케 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부분을 뭔가 바꿔야 되겠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된 부분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국 FDA 허가 SK 바이오팜 뇌전증 신약이다. 이 해가지고 FDA 허가돼가지고 신약이 개발이 된 거예요. 뇌전증에 관한 부분들 대단한 거죠. SK 바이오팜 뇌전증 과거의 관절. 제가 이거를 한 12년 정도 전에 2007년도로 기억되는데 사당역 부근에서 그 젊은 남녀 당시 이제 학생 같이 보이는 젊은 남녀가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애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좀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가 흐느끼면서 좀 도와달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도와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간질이 굉장히 위협적이구나. 이 거품을 막 물고 그러죠. 쓰러지고 갑자기 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간질. 발작. 그러니까 주위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언제 어느 때 그 기작이라고 하죠. 어떤 식으로 나온지가 그 불치병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 지금 비상장 기업이에요. 바이오팜 FDA의 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약이 출시가 된다. 엄청난 성과고 지금 그 장외 시장에서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 주가가 지금 10,000원까지 그냥 막 치솟고 막 오르고 있다. 그래도 안 팔죠. 그게 SK 바이오랜드인데 SK 바이오랜드하고 SK 바이오팜은 전혀 다른 회사고 요 SK 바이오랜드는 원료 물질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의약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SK가 바이오 쪽이 특화된 부분이 요거 지금 상장 기업 중에서는 요 하나 그러니까 바이오 팜이 그 뇌전증 약을 FDA 승인을 받았다. 그것과 원료 물질이 이제 상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랜드가 상한가를 갔죠. 아주 큰 연관성은 없지만 매출에 조금 작용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 SK 바이오랜드는 지금 사업이 화장품, 건강식품, 의약품, 바이오메디컬 사업 이게 다 원료 물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파이프라인을 조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세노바메이트라는 게 뇌전증 부분 발작을 만드는 요 뇌전증에 대한 치료제거든요. 요 부분이 요게 이번에 FDA 승인난 부분이 요 세노바메이트라는 부분이고요. 수면장애, 신경계 질환,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 뭐 이러한 부분들의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임상 1상, 2상, 3상. 요번에 허가된 게 세노바메이트고 솔리암베톨도 허가가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대단하죠.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기업인데 이게 어디까지 클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이건 신약에 있어서는 앞서가고 있다. SK바이오팜 해서 나온 부분인데 이제 IPO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비심사 청구가 2019년 10월 25일 날 주간증권사가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앞으로의 이제 미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판단이 안 쓰고 있어요. SK바이오팜 최신 매물 해가지고 팝니다 해서 만원에 수량 만주 팔겠다. 삽니다. 가격 뭐 11,500원.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장외 시장 같은 경우는 동일인들이 꽤 많아요. 자기네들끼리 물량을 계속 올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K바이오팜이 장외에서는 지금 가장 핫한 부분들이 있고 IPO 공모를 앞두고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금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지금 미국 시장은 일정 부분 뭐 강보합 이 일봉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은 뭐 빠진 부분도 별로 없어요. 또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접어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고점을 뚫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점을 뚫다 보면 이제 뭐 레이 달리오라든지 이러한 인물들 뭐 조지 소로스 뭐 이러한 인물들이 일정 부분은 올라가면서 너무 크게 오른 게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숏배팅을 많이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RSI 상으로 보시면은 일봉상의 RSI 상으로 과매수권인 경우에 반드시 기계적 매매에 의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 그 큰 배팅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지만은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숏게임이 걸렸죠. 그런데 일정 부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진 부분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러면서 시총이 조금 작은 종목들이 더 좋겠죠.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그 안에 세력과 그러니까 뭐 이익 실현 내지는 숏커버링이 들어오면서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조금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밤에도 홍콩 H지수는 뭐 그냥 꾸물꾸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국내 선물 차트 보시면은 야간 시장 같은 경우는 0.16%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280 지저항 공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수선물 기준으로 해서 280 부근에서 이제 지지저항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시장이나 뭐 글로벌 시장이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는 많이 안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이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1020포인트 정도에서 958%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여기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지고 1000포인트 정도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코스닥 150 차트거든요. 이게 1000포인트 정도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 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꽤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이제 변동성이 사라질 때에 프리미엄이 갑자기 죽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강보합이고 코스닥이 조금 약보합으로 진행이 됐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꾸준히 코스닥을 조금씩 사죠.
코스피 뭐 2100포인트는 일정 부분 지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싼 종목이 많이 있어요. 일자별로 기관과 외국인 일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들이 중요한 거는 수급에서 양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차익 비차익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수가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매집을 할 때 기관과 외국인 특히 투신이라든지 매집을 할 때는 그냥 위로 사는 주체들이 많아요. 개인은 주로 위로 많이 안 사죠. 그냥 위로 대놓고 사지 않고 밑에다가 대놓고서 매집을 한다라고 산다라고 할 수 있지만 투신이라든지 외국인은 이 종목 오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정해진 물량 뭐 1000억을 산다라고 하면 위로 그냥 막 쏘면서 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정 부분 시간에 자기네들이 매집하는 물량을 정해놓고 프로그램으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관과 외국인 분이 할 수 없잖아요. 거래소라든지 코스닥에서 둘 다 양 매수가 나오고 특히 투신하고 외국인이 같이 사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수급이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 150 차트인데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만약에 여기서 흐르거나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하반 경직으로 그냥 계속 기간 조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일정 부분 쇼커버링이 나와가지고 1000포인트를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1000포인트를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4% 정도가 넘거든요. 4%가 넘는 부분이니까 굉장한 부분이죠. 소형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를 수 있어요. 지금 한 20% 빠지고 30% 빠지고 이런 종목도 있었죠. 근데 그 이슈에 의해서 빠진 뭐 남선 알루미늄이라든지 이건 대선 테마에서 사라진 부분 말고 기존에 그냥 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막 던져가지고 들어온 것 중에 뭐 10% 막 빠진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봉으로 엄청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많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저도 보고 있죠. 그거를 잘 지켜보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십시오.